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에서는 매년 수차례 금주 구면 캠페인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술, 담배의 독성을 알리고 있다. 술과 담배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병원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술 안주 한 하루에 반병 정도, 한 두 잔 정도 괜찮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TV에 와서 명의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술은 한 잔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디오,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어떤 좀 피해 어떤 말기 그런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주 한 두 잔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혈압도 낮춰주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춰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일면이고 우리 장기로 봤을 때 하나의 단면이고 뭐냐면 알코올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에는 술이 들어가면 뇌세포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죽기 때문에 뇌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먼저 마시고 나면 뇌가 쪼그라드는 그런 영상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뇌질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가장 알코올에 견디기 가장 잘 견디는 세포 간세포입니다. 간세포는 알코올을 웬만큼 쳐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데 비해서 뇌세포는 그에 비해서 10분의 1만 쳐도 뇌세포가 그냥 죽기 시작합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게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뇌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이제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일한 사람의 뇌인데 여기 보면 알코올을 마시고 나오게 되면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가 운동하는, 뇌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운동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 이렇게 이제 액티비티가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신한 사람이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뭐 얼굴 유방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피탈 알코올 신드롬에 태어난 애기거든요. 얼굴이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주위에서 뭐 한두 번씩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미국에서 심각하냐니까 0.05% 정도 전체 인구에 0.05%가 태어납니다. 애기 신생아 중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신생아 태어나면 389만 명 중에서 여기 보면 3,890명은 알코올로 이렇게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제 이런 뭐 주전 질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7,780명의 피탈 알코올 신드롬 환자가 다운 신드롬도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애기 태아 때는 태아를 통해서 술은 직접적으로 그냥 전달됩니다. 푸내고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술이 그대로 가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태아의 뇌라든지 모든 장기들을 다 막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태어난 애기의 뇌입니다. 정상적인 엄마한테서 태어난 애기의 뇌 크고 잘생겼죠, 그죠?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는 엄마한테서 태어난 애기 뇌 보십시오. 다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 달린 아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 공부를 좀 못해요. 중이염 걸리고 저희 아버지도 흡연자셨거든요. 저희들이 호흡기가 다 약해요. 가족들이 다. 근데 아버지 영향이에요. 엄명할 수 없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버거시동 들어가셨거든요. 그때는 버거시가 보편화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90년대에 들어가셨는데 79세 나이셨는데 흡연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79세 되는 그 해에 집에서는 쉬시고 계시다가 그 두 번째 발가락 끝에 까맣게 뭐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걸 손톱깎이 있잖아요. 그걸 딱 떼내시고 연고를 바르셨어요. 그게 낫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발가락 썩었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거든요. 항생 치료를 안 낫고 발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병원에서 발목까지 자른 거예요. 자르고 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발목까지 잘랐으니까 계속 입원해 있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를 한 게 그 이제 위에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저희한테
아버지 다리를 무릎 밑을 자를 것인지 대퇴부 중간 자를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결정하기는 중요했고 의사를 정했던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보고 싶던 지금처럼 불편하게 있으면 바로 접근했을 텐데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혈관 조롱술 해보자 한 거예요. 했더니 그 대퇴부 중간 정도까지만 큰 혈관이 살아있었고 나머지 다 실비주전 다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안 갔기 때문에 다리 절단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대퇴부 중간에 자르셨는데 80평생 있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충격을 못 이기신 거예요. 6개월만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는 건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크면서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네. 네. 담배를 지금 계속 피우는데 성인들은 담배가 나쁜 걸 알아서 자꾸 끊어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여성과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 고객을 확보하려고 해요.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가 얼마나 중독이 심하냐면 이렇게 잘리면서도 피워요. 미국 광고 보시면 50대 여성이 후두한 전체수술 받았어요. 여기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니코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 중독 때문에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6조당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현실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 우측 그림 있잖아요. 우측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많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흡연을 하고 나서 피해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25년, 3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청소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담배를 피워서 오히려 10년을 짧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나 장기는 미성숙한 상태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 세대에는 80년대 초쯤 이때 담배가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인이 돼서 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25년, 30년 흐른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DNA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위해한 환경이 되면 내 몸은 계속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5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DNA가 드디어 수선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 이상이 DNA 손상이 되게 되면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